어제 금리 인상이 결정되었죠. 하지만 시장에서 이미 프라이싱이 반영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크게 이슈가 되진 않았고, 다만 지금의 5.5%가 최종 터미널 레이시다라고 시장은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번 더 올리거나 하게 되면 또 한 번 충격을 줄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연말까지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으로 시장 현재 채권 가격은 반영이 되어 있고요. 내년 3월이죠. 3월부터 인하하는 것으로 지금 시장은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3월까지도 유지하는 비율이 적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요거는 변동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가 있고요. 최근에 주요 지표들이 몇 개 발표가 됐고요. 그런 내용 살펴보면서 전반적인 시장 상황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 지수가 2년 만에 최고치로 상승했다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 관련 보고서에 제가 유독 눈에 들어오는 문구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 뒷부분에 계속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최근 중요한 게 소비 지표죠. 레드북 소매 판매 지수 YY로 봤을 때 전년 대비 0.4% 하락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즉 3주 연속으로 전년 대비 증감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라는 것은 여전히 위축 구간으로 들어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사실상 08년도 이후에 코로나를 제외하면 3주 연속으로 전년 대비 증감률이 마이너스로 기록한 게 없었죠. 그만큼 지금의 경기 상황이 상당히 어려운 시기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지표고요. 앞으로는 이 소비 지표, 경기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시그널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소매업체들 매우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라는 근거가 될 수 있는 지표이기도 하지만, 확실히 1분기, 2분기 동안 미국 경기를 떠받치던 소비가 꺾이고 있는 신호라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미국인들이 얼마나 돈을 쓰는지 이 부분 매주 업데이트가 되는 지표이기 때문에 경기를 신속하게 반영되고 있다. 그래서 유심히 지켜봐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매주 단위로 발표되는 레드북 소매 판매 지수와 매월 단위로 미국의 소매 판매 지표도 함께 비교해서 살펴보면 좋고요. 다만 일시적인 하락이냐 상승이냐 이런 거를 보기보다는 전체적인 이 추이를 보는 것이 더 유리하겠죠. 지금의 추세는 소매 판매 하락세를 뚜렷하게 보이고 있다. 마이너스 구간으로 진입을 했으면서 지금 이 3주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하반기는 이 소비 지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반기 미국의 소비가 나쁘지 않아서 지금의 경기가 버틸 수 있었기 때문인데, 지금 보시는 레드북 소매 지표, 소매 판매의 붕괴 시점이라고 볼 수도 있고, 지금 보시는 차트처럼 결국에는 마이너스 구간으로 들어서면 경기 침체를 유발을 했다라는 점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소매 부분, 소비 지표에 대한 우려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보고요. 네, 다음은 컨퍼런스 보드입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이기도 한데,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 지수가 업데이트가 됐죠. 이 부분 사실 지난 영상 제가 더보기에 링크를 달아둘 테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 영상에 컨퍼런스 보드의 LEI, 경기 선행 지수 제가 중요하게 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소비자들의 심리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컨퍼런스 보드에서 발표하는 소비자 신뢰 지수는 오히려 미시간대의 소비자 심리 지수보다 좀 덜하게 중요성을 더 낮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 또한 더보기의 링크에 다 잘 담아놨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간단하게 내용만 한번 짚어보면, 미국의 이제 소비자 신뢰도 결국에는 21년 7월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지금 상승을 했습니다. 작년 사실상 대부분 어느 정도 횡보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 횡보 추세를 벗어난 것으로 이렇게 집계가 된 것이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소비자들의 이제 소득이라든지 사업 여건, 노동 고용 시장의 상황 등을 종합해서 단기 전망을 한 이 지금 기대 지수가 88.3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전월에 80 부근에 위치를 했었다가 높아진 것이죠. 이 80이 기준선인데, 한마디로 80 이하는 1년 안에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80을 넘어서서 88.35로 집계가 됐다라는 것은 기대 지수가 소비자들이 상당히 경기를 낙관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고요.
뭐 현재의 경기 여건 지수 또한 지금 160으로 집계가 되면서 전월 155보다 상당히 오른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컨퍼런스 보드의 보고서, 이번 소비자 신뢰지수의 보고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경기 전망을 예측한 부분이 있는데요. 형광색으로 칠한 부분입니다. 한마디로 소비자들은 현재 경기 침체에 대해서 확신을 하고 있지 않다, 확신이 덜하다, 한마디로 경기를 낙관하고 있다라는 뜻이죠. 하지만 컨퍼런스 보드는 연말 전에는 경기 침체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한다라고 문구에 넣어놨습니다. 이번에 발표됐던 소비자 신뢰지수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상승한 상황에서 다소 경기 전망에 대한 코멘트가 엇갈렸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소비자들이 심리와 실제 경기와의 괴리가 어느 정도 엿볼 수 있는 상황까지 벌어진 거 아니냐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소비를 심리로 이렇게 우리가 집계하는 이런 지표는 어느 정도 다른 지표들과 감안을 해서 종합적으로 비교를 하는 게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꾸준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람 심리라는 게 뭐 다양한 요건에 의해서 빠르게 변동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여전히 심리가 좋다고 하지만 이게 곧 소비로 이어질지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른 지표들과 종합적으로 비교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컨퍼런스 보드 관련된 좀 더 디테일한 내용 더보기 링크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경기가 턴어라운드하고 본격적으로 회복을 하는 국면에 들어서기 전에는 주택 부동산 경기 먼저 회복을 하게 되죠. 따라서 미국의 건축 허가 건수라든지 뭐 신규 주택 착공 건수 뭐 등등을 좀 유념해서 살펴봐야 되는데, 미국의 건축 허가 건수가 6월 기준이죠. 허가 승인이죠. 허가 승인 같은 게 144만 1000건입니다. 이게 저번에 이제 예측치고 이번에 발표된 게 확정치인데, 여기서 1000건이 더 늘어나기는 했습니다만 뭐 그렇게 크게 의미 있는 숫자는 아니고요. 따라서 이 수치가 5월보다 3.7%가 낮은 거죠. 그리고 작년 6월보다 15.3%가 낮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예전 영상인가요? 몇 달 전 영상에 신규 주택 착공 건수가 급증했다고 해서 시장이 상당히 환호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착공 건수보다 더 선행해서 볼 수 있는 게 허가 건수입니다. 허가 건수는 YOY든 MOM이든 지속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허가 건수의 감소는 반짝 상승, 착공 건수가 반짝 상승을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지속적인 부동산 경기가 회복된다라고 해석할 수가 없는 그런 허가 건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신규 주택과 기존 주택과의 차이를 말씀 한번 드렸었죠. 지지난달에 한번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신규 주택 판매가 급증했던 원인이 예전 영상에 다 담았습니다. 지난달에는 다소 주춤하면서 감소하는 흐름을 보였고, 이런 추이를 벗어나진 않는지 신규 주택 판매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지를 좀 체크를 하고 있는 것인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택 부동산 경기가 돌아선 것으로 볼 만한 상황은 아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6월달 신규 주택 판매가 69만 7천 건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5월달보다는 MOM이죠. 2.5%가 낮은 수치고요. 다만 YOY 22년 6월보다는 23%가 높은 수치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조금 이해가 쉬울 것 같고요. 이렇게 신규 주택 판매가 높아진 원인은 가격에 있죠. 23년 6월 기준으로 판매된 신규 주택의 중간 가격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41만 5,400달러로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이 가격 자체가 지금 YY로 변형을 해서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상당히 급감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더 큰 문제는 소득 대비 주택 가격에 대한 비율입니다. 주택 문제가 불거졌던 지금 08년도 서브프라임 주택 버블이죠. 이때보다 지금이 더 높은 수준의 위치를 한 것이고, 이게 사실 과거 평균으로 놓고 봤을 때 미국의 평균 주택 비용은 연간 소득, 연간 가계 소득의 약 5배 정도의 위치를 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결국 최근에는 7배를 상회하면서
이 7배라는 것은 08년도 금융 서브프라임보다 더 높은 수치입니다. 7배를 넘어선 것으로 지금 현재 우리 경제가, 미국의 경제가 사상 최고 수준의 집값을 유지하고 있는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신규 주택 가격이 다소 판매 가격이 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소득 대비로는 높은 수준의 위치에 있다. 이 말은 상당히 높은 가격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을 만한 경제 체력이 되는지 한번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다라고 언급을 드립니다. 네,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 지수, 지금 상당히 또 상승한 부분으로 이렇게 발표가 되면서 미국 소비자들의 심리가 상당히 낙관적으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지금 컨퍼런스 보드의 보고서에는 소비자들은 경기 침체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지는 않지만, 확신을 덜 하고 있지만 컨퍼런스 보드 입장에는 경기 침체가 연말 전에는 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기도 했고요. 실제 소비 관련 소매 판매 지수 레드북 YY는 마이너스 구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증감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사실상 소비가 꺾였다고 볼 수 있는 지표가 나오고 있고요. 미국인들이 얼마나 돈을 쓰는지 매주 업데이트가 되는 자료이기 때문에 경기 상황을 상당히 신속하게 반영해주는 그런 지표입니다. 네, 지금 금리 인상된 부분, 여전히 시장에서는 충분히 가격이 반영됐던 부분이라 크게 변동은 없었지만 지금 이게 마지막 금리 인상 구간이다라고 보는 것은 시장이 지금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 부분에서 한 번 더 인상을 할 것인지 여부와 하락하는 이 시기가 더 늦춰지는지 이 부분을 가격이 지금 또 프라이싱이 되면서 조정을 받을 수는 있겠죠. 네, 오늘 주요 지표 한번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